제가 실제 사례 학생 딱 둘만 소개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딜 좀 보실 거냐면요. 24페이지에 있는 학생은 고대 경영을 갔던 학생이고 26페이지에 있는 학생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경희대 경영을 갔던 학생인데요. 양천고등학교 학생입니다. 2학년 12월 달부터 논술을 시작했었고요. 처음에는 논술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내신은 2.4고요. 3학년 1학기 것까지 해서 비교과에는 특별한 특장점이 없었던 학생이었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가 3, 수리가 1, 외국어가 1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국어가 특별히 약하죠. 3도 좀 낮은 3이었습니다. 4에 가까운 3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외국어도 좀 불안한 일이었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학생이 좀 자신감도 좀 붙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국어가 2 나오고 외국어가 2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탐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니만 막판에 사문 한 과목 건졌습니다. 한국지리는 공부를 안 하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문 2, 한국지리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학생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동국대학교 중위권 대학 정도라는 겁니다. 정시에 갔으면. 그렇죠? 네. 자, 이 학생은 가장 큰 특징이 글 쓰는 걸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을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하는 반이었었는데 이 학생은 보통 집에 가는 시간이 6시였습니까? 다른 학생보다 2시간을 늦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글을 다 쓰고 나갈 때 이 학생은 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아까 수업을 하면서 쭉 들으셨겠습니다만 문제 파악이 되게 느려요. 제시문 이해가 되게 느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표현도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이었었어요. 그렇죠? 저로서는 느린 건 나중에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시간에 맞춰 쓰겠다고 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답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시간이 좀 걸려도 완성도가 높은 답안을 좀 만드는 연습을 좀 해라 했었고요. 이 학생은 나름대로 자기가 쓰면서 점점 내 실력이 는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특히 아주 기본적으로 그 실력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방학 이후에는 좀 다른 대안이 필요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논술에서 획기적으로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서 여름방학 이후에는 수리논술을 본격적으로 좀 시켰던 학생이었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수학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이었었고 그래서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국대학교 논술 우수자 경영학과 떨어졌습니다. 두 문제 출제하는데 인문논술 800자짜리 한 문제하고 수리논술 한 문제 출제하는데 인문논술 800자짜리를 400자밖에 못 쓰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불합격, 경희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수리논술에서 좀 승부를 받은 게 주요한 학생이죠. 그렇죠? 저는 학생들을 갖고 있는 특장점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반에 8명 내지 12명을 수용하고 하는 이유도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런 특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이 정확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만 더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28페이지에 있는 학생인데요. 019 학생이고요. 내신은 2.5고요. 비교과에 제가 학생부 참조 이랬습니다. 그렇죠? 다 적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그 학생의 학생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빼고 다 넣었습니다. 학생부에 있는 걸. 내신 성적 빼고요. 내신 성적은 평균 2.5였었으니까.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3학년 때 게 없죠. 2학년 때 것까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렇게 늘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로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 합격한 사례인데요. 제가 이 사례를 마지막으로 꼭 그 소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올해 논술 모집 선발 인원이 재작년에 비해서 그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좀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그 인원이 대학 정원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뭐 어딘가 딴 데로 간 거지 않습니까? 딴 데서 뽑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원이 정시로 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들이 그대로 수시 인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많은 인원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입학사정관제로 옮겨갔습니다. 혹시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입학사정관제 없어진다고 그랬었거든요. 없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논술, 내신, 특기 이렇게 세 가지로만 뽑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부 종합 이래갖고 입학사정관제가 이름만 바꿔서 부활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이걸 갖고 교과부가 전국에 돌면서 공청회를 했더니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교사들이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학생들 보고 논술 써서 대학 가라. 조금 난망하죠. 특기 갖고 대학 가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신 갖고 대학 가라. 내신 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은 지방이건 서울이건 제한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시에서 60%, 70%를, 그러니까 수시에서 60, 70%를 뽑는 상황에서 그 세 가지 방법으로만 뽑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학 가라는 얘기냐. 지방의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이름만 바꿔서 교과부가 입학사정관제 없애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그걸 그대로 쓰기가 좀 뭐했는지 학생부 종합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희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보다도 한 7, 800명을 더 뽑습니다. 그렇죠? 경희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대학들이 이 학생부 종합의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으면 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좋아서요. 저는 뭐 학생부에 뭐 특별한 특기사항이 없어서요. 스펙이 없어서요. 자, 이 학생의 사례입니다. 상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보실까요? 학생부 2학년 때까지 수상 경력입니다. 성적 우수상, 한국사 2012년 2월 1학년 전체에서 2012년 동아리 발표, 우수 동아리, 댄스 동아리 있었습니다. 이 학생. 2학년 때까지 상 받은 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3학년 때 학교장 표창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3학년 때께 지금 여기 안 들어가서 그런데 수상 실적으로 간 거 아니죠. 그렇죠? 대학은 그걸 크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압니다. 상을 막 나눠준다라는 거. 학교에서 거의 나눠주다시피 하죠, 상을. 그죠? 선생님, 저 그럼 외부상이 있는데요. 외부상도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 대학은 무시합니다. 오히려 외부상이 많은 게 약점 될 수 있습니다. 넌 도대체 학교는 언제 다녔니죠? 맨날 그런 대회만 쫓아다니면. 학교 생활은 어떻게 했니, 너? 이런 거죠. 자, 진로사항에는 특이하게 전부 다 1학년, 2학년 다 선생님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전부 다 교육 관련 학과만 썼었습니다. 그렇죠? 밑에 나와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1학년 때, 2학년 때 아주 꼼꼼히 잘 들어가 있는데요.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내 학생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생활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안 들어가 있는 3학년 때께 좀 키가 되는데 이 학생은 3학년 때 학교 생활복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실패 사례지 않습니까? 그러고 끝났으면 아마 이 학생에게도 큰 장점이 안 됐을 텐데 왜 실패했을까 이 학생은 고민했고 실패한 이유가 학생들과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서 자기 학교에다가 소통 우체통을 설치했어요. 친구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아주 활성화돼서 잘 활용됐던 사례입니다. 그걸 자기소개서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소개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대학교 가서 면접 보고 교사로서의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해서 합격했던 사례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대학이 인원을 2배를 증가시켰다고 그랬는데 대학도 알고 있어요. 불과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아이들이 화려한 스펙을 만들어 오지 못할 거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2배로 늘렸다라고 하는 건 대학이 다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인은 뭐예요? 특별한 스펙 없어도 뽑아주겠다라는 거죠. 1년 사이에 어떻게 스펙을 만들어 갖고 옵니까? 그렇죠? 너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만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교과 성적이 특별히 하자라는 건 이런 말씀입니다. 내신이 이 학생이 2.5였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2.5 정도까지는 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사례 말고 다른 사례 있는데 이화여대 인문학부에 합격했던 여학생 사례인데 내신 한 3.7 정도 됩니다. 수학만 못합니다. 나머진 잘합니다. 자, 이 학생은 소설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소설가가 되려고 하는 학생이 수학까지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이
난 꼭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국어 내신이 5등급이다. 이건 대학이 좀 뽑아주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이나 전망과 관련된 내신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것도 이제 국어 관련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국어나 사회 관련 교과 성적은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학생에게 체육도 잘해라, 음악도 잘해라, 수학도 잘해라, 과학도 잘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을 못한다. 뽑아줄 수 없는 거죠. 그 꿈이 아무리 절시해도 뽑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긴 시간 저희가 준비한 걸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시연해줬던 그 수업이나 그 다음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는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상담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입시와 관련해서는 오늘 간단하게 이제 평소에 저희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 이 자리 이제 3학년들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0일 날 첫 모의고사를 볼 텐데 첫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3월 말에 모의고사 성적과 관련해서 올해 입시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월 말쯤에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3월 모의고사 성적 결과를 놓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다시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2학년 학생들도 같이 그때 참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과 실제 입시 제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갖다 그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었던 신청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적어서 나갈 때 주시고 혹시 난 간단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담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나가시면은 강의실에 이렇게 상담실하고 써서 붙여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